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랜만이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예, 급등 직전에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그 당시 이후로 주가가 꽤나 많이 이제 상승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15,350원대에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고, 2021년 1월 19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플레이션 핵심 기업 원자재 가격 상승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5,350원대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주가는 50한 1%? 네, 한 51%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이제 매수를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면서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슬슬 다시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승 3파동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제 예상대로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예,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상당히 좀, 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업종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사기업이죠. 무역 상사기업이고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없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경기가 호조세로 돌아설 때 혹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다가오면서 산업에서 주고 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점차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 저는 저영업이익률 기업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을 매우 잘 내는 뭐 20%,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고 영업이익률이 1% 내외였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이 0.5% 혹은 1%만 더 증가하더라도 실적이 50%, 30% 이런 식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턴어라운드 혹은 환골 탈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상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았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2조 8천억이고 대주주는 당연히 포스코죠. 2대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3천억 원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이 1%대예요. 네, 1.8%, 뭐 2.4%, 2.2%, 1.8%대인데 영업이익률이 1%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업이익률에서 1.8%라는 이 영업이익률에서 1%만 더 증가하게 될 경우 대략 3%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게 됩니다. 고작 3%의 영업이익률, 고작 1.2%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을 뿐이지만 실적은 50%, 100% 이상까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에 따라서 탄력성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에 이 기업에게 주었던 PER이라던가 혹은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했던 기업으로 저는 화신을 좀 보고 있어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주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형편이 없었죠. 0.1%에서 올해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까지 증가했어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거의 30배 이상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이에 반응을 하면서 10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았다가 다시금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때 혹은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아주 조금만 좋아져도 실적이 10배 혹은 15배 아무리 적게 좋아지더라도 두세 배, 세 배 이상이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을 저는 지금은 면밀히 살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 자체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대인프라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서 인프라 시대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고 있고 사실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추경에 추가 경제를 거듭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일단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켜 놓고 여기에서 다른 이유를 붙이면서 덕지덕지 더 인프라 투자안을
부풀려 갈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로서 영업이익률이 고작 3%더 증가했을 뿐인데 주가는 거의 10배가량 이제 폭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처럼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화신을 투자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화신 투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처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았다가 다시금 좋아질 때에 그런 상황을 지금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유효한 투자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좀 의견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거예요. 미얀마 사태와 엮여 있다. 미얀마 군부 사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엮여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여전히 굉장히 좋음에도 다른 이제 산업군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이제 좋아지지가 않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질까봐 혹은 가스 자체가 망가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일단 가스 자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이고, 설사 이제 국가 내에서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고 내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 그 기업이 아니죠.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 그 국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요 산업들은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국가에서는 농지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 혹은 유럽과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에도 관광지라던가 문화자산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내전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던가 혹은 문화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도 어떠한 내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공장을 건드리겠습니까?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겠죠. 거의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전을 절대 건드리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 이제 전국적인 그런 전력난이라던가 혹은 무엇보다 이런 가스전을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눈밖에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얀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2분기까지 1분기, 2분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가스전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상당히 적었어요. 군부에 대한 그런 배당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쪽에 대한 수익을 상당히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사실상 이 프랑스의 뭐 BP라던가 혹은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 쉘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미얀마에 가스전이 있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금 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미얀마의 이런 쿠데타 사태가 혹은 내전 사태가 군부 독재 사태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좀 더 다가오는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어떠한 시그널에 의하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배당이라던가 혹은 가스 영업을 다시금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자체로서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슬슬 다시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의 이제 국제무역 기업이고요.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 사업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가스전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 트레이딩 산업, 뭐 무역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곡물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곡물 가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점차 많이 발생하면서 이 농산물, 곡물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자재 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80%의 곡물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옴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이런 모터라던가 아니면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던가 혹은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1%, 2%만 더 증가하더라도 실적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의 수출입으로도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 품목이 철강, 뭐 에너지, 금속 이런 겁니다.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강 트레이딩에서 포스코와의 굉장히 좋은 이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철강의 가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철강 산업 자체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올해 2분기도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는 1,100억대로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1,3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3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 좀 다른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은 1,500억대 1,500억 원의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만큼 사실 저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산업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혹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단 1%, 2%만 증가하더라도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경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것들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뜨거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는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1% 내외였는데 이런 것들이 3%, 4%까지 올라올 경우에 그럼 실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면 주가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식량 산업을 이제 점차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10대 식량 사업회사로 이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밝힌 만큼 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대체육을 이제 대한민국 몇몇 기업들과 대체육을 개발함으로써 수출을 이제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곡물 수출 터미널뿐만 아니라 대체육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부터는 다시금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이에 따른 배당 수익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악재의 소멸로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예요, 전기차. 전기차의 핵심, 이제 구동 모터라고 하죠. 이 구동 모터의 코어 부분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성공적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는 10%가 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점차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판매를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혹은 수소 연료 전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 혹은 수소 관련된 UAM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저는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도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2025년까지 구동모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0% 이상을 2025년까지 20% 이상을 차지를 하겠다. 연간 400만 대 이상의 그런 구동 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여기에 지금 쏟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큰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70달러 이상으로 지금 솟구치면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얀마의 가스선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1분기, 2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로서도 철강 판매 차량에 대한 그런 역대급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곡물 터널이라던가 혹은 인입함에 대한 그런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곡물 사업에서도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역시나 그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생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년 400만 대 규모 이상의 그런
모토코어라던가 혹은 수소연료전지 분리판을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이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는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이게 월봉이고 이게 연봉인데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2007년도쯤에 피크를 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저는 턴어라운드가 점차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10년 이상간에 오고 있는 그런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지가 잘 되는 상황에서 상승 파동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투자를 했죠.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 제가 잘라서 왔어요.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제가 투자하는 내역을 전부 다 말씀드리죠. 좋은마 기쁨덕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도 다 공개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써드렸고 여기에만 이제 캡처를 떠온 거예요. 보시면 이거 우리의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내주신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 14%가량 이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사실 이분이 이제 우리 멤버분이신데 굉장히 좀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좀 투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원금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18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860만 원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추가적인 그런 입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주식에만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180만 원으로 860만 원까지 불려온 것이고 원금을 빼두고 지금 수익금으로만 14.7%가량의 수익을 내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딱 이때 보시면 이때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려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었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다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돈 다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금 유의미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현재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다시금 다음 자리에서 잡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영상에서도 밝혔다시피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의 자산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클적인 부분, 기술적 분석만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추세가 살아나기 전까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좀 바라보면서도 투자를 하지만 만약에 추세가 살아나면서 크게 반등할 때에는 최소 수백 퍼센트 이상의 그런 반등이 가능한 그런 자산인 만큼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전 영상을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